안녕하세요, 피커TV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이 러시아에 빠르게 접근하자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일본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4일 일본 언론은 한국이 화이트국에서 제외된 이후 러시아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원유와 LNG 등 에너지 자원을 팔고 한국은 자동차와 가전, 휴대폰 등을 판매하는 구조여서 일본의 무역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일본보다 러시아 에너지 분야의 투자액도 적은 상황이어서 러시아 입장에선 일본보다 한국의 존재감이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한일 관계 악화 이후 한국은 수입처 다변화와 사업 협력을 위해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어 존재감이 일본보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러 비즈니스협의회 박종호 대표에 따르면 한국의 러시아 극동 진출 최우선 사항으로 한국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 측이 토지 소유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고 한국 기업의 투자 방법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단계여서 앞으로 러시아와의 협력 결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농업, 해산물 가공, 목재 가공, 조선 관계의 한국 기업 20-30개사가 단번에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라 합니다. 특히 해산물 가공은 한국 정부가 중요시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이 단지 건설의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예한 한일 관계도 한러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일본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고 수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체 수입처로 러시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반도체 재료, 전자부품, 공작기계, 그리고 IT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기초과학이 강해서 화학 분야 산업도 발전했고 IT 분야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풍부한데요. 한일 관계 악화를 틈타 한국과 러시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재료 3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 제재를 가했을 때 러시아가 불화수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한국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하기로 시작했다 합니다. 모스크바 대학 교수를 역임한 러시아의 저명한 화학자는 일본은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불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원료를 자국에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에 정통한 사이토 다이스케 소장은 한국 기업은 도전 정신이 강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은 항상 일본보다 한 발 앞서가는 자세가 있다. 일본 기업들이 극동 진출을 주저하고 있을 때도 한국은 러시아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현재 호텔, 농림수산, 통신 등 다방면에 걸쳐 진출해 있다. 한국 기업은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반면 일본 기업은 너무 신중하다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소련 붕괴와 함께 10분의 1로 시들어진 시베리아 철도를 앞으로 유망한 운송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물류 수송에도 적극적인 상황인데요. 우선은 물류보다 관광 쪽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입니다. 2017년 연해주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약 10만 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약 22만 7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2018년에 연해주를 찾은 일본인은 한국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약 2만 1000명이었고 한국인이 러시아 연해 지방을 여행 목적으로 선택할 확률이 일본인보다 높아짐에 따라 러시아가 한국에 좀 더 우호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의 한 카페에서는 한국어 메뉴판은 10권이지만 일본어 메뉴판은 1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적극적인 러시아 진출에 따라 일본에서는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한국에 빼앗길지 모른다며 우려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